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 상장기업 중 4위에 오른 데 이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까지 제치고 3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1년 새 엔비디아의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또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지난 1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대비 2.46% 오른 73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53% 오른 147.14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조 8,300억 달러로 알파벳의 1조 8,200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에 올랐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 계단 상승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미 증시 빅3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년 전인 작년 2월 1일에 209달러였습니다. 현재 730달러 수준이니 1년 새 3.5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그럼에도 월가 전문가들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9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주호 증권도 625달러에서 825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등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850달러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애플과 MS에 이어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는 날도 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최고 경영자 겸 수석 분석가인 벤 바자리는 미국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지만 공급 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소 내년이죠. 2025년까지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95 정도입니다. 주식 시장에선 보통 20 내외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 전문가들은 다음 회계년도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20.5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주가에 적용하면 PER이 35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PER이 42입니다.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는 초기에 게임용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다 최근 몇 년 사이 생성 AI 열풍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GPU가 생성 AI 개발에 쓰여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분기 실적이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는 것이죠.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하려면 중앙 처리 장치 CPU를 도와줄 보조칩이 필요한데요. 엔비디아의 GPU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이른바 AI 칩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지배적인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컴퓨팅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최근에 올해 말까지 회사의 컴퓨팅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100 35만 개를 포함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H100을 개당 25,000달러 선에서 구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지출 비용은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업계의 시선은 이제 엔비디아의 전성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인 H100 가격이 고가임에도 계속 주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들도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텔과 AMD가 최근 AI 반도체를 개발해 내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AMD는 새 제품인 MI300을 내놓으며 엔비디아의 H100과 훈련 능력이 동일하고 추론 능력은 더 뛰어나다는 내용의 비교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조금씩 공급처를 늘리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체 AI 반도체 생산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대 7조 달러, 우리 돈 9천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강력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실제 진행한다 해도 언제 완성품이 시장에 나올지 안갯속입니다.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H100과 A100 칩은 범용 AI 프로세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필요를 위한 내부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칩이 범용인 까닭에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자동차, 5G, 비디오 게임 등에 맞는 맞춤형 AI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맞춤형 AI 칩 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정도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약 5%로 추정됩니다. 엔비디아는 맞춤형 AI 칩 시장 진출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 합니다. 이와 함께 H100과 A100 칩에 대한 대안을 찾는 다른 기업들의 자사의 기술을 심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보관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맞춤형 칩 제작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PC용 챗봇도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공개한 챗 위드 RTX가 그것인데요. 이 챗봇의 특징은 엔비디아가 앞서 공개한 AI PC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만의 데이터로 챗봇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AI PC 사용자들은 챗 위드 RTX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노트북 내에서 챗봇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기 내에서 AI를 활용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갖춘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PC 파일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해 빠르고 쉽게 대규모 언어 모델과 연결하고 개인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엔비디아가 다른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이곳 시간으로 오는 21일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에 매출 202억 달러, 주당 4.56달러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전 엔비디아 매출인 61억 달러와 비교해 231억 달러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지는 AI 반도체 시장과 비례해 엔비디아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 1,400억 달러 규모로 20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투자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액면 분할 등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이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